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한 작은 마을에 외딴 고등학교가 세워졌다. 이곳은 한때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자랑거리였으나 이제는 아무도 근처에 가려 하지 않는 기피 장소가 되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일어난 연쇄적인 실종 사건 때문이었다. 모든 이야기는 한여름밤 갑작스레 사라진 여학생 2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학생들은 종종 학교에 모여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곤 했다. 마을 자체가 워낙 안전한 곳이라 누구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두 학생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과 마을 주민들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그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점차 몇몇 학생들이 밤마다 학교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복도를 맴도는 발소리, 벽을 긁는 손톱 소리 그리고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부르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며 불안에 떨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를 학생들의 과도한 상상력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그 후로도 실종 사건이 이어졌다. 이번엔 한 남학생이 운동장에서 사라졌다. 그의 친구들은 밤늦게까지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잠시 화장실에 간다던 그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기묘한 점은 이번에도 그 어떤 단서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되자 학교는 점차 학생 수가 줄어들었고 교사들 또한 떠나기 시작했다. 몇 년 뒤 결국 학교는 문을 닫게 되었고 마을의 공포는 더욱 심화되었다. 지역 주민들은 학교 부지가 저주받았다고 믿었고 어둠이 깔리면 근처에 가는 것을 꺼려하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동안의 사건들은 점차 잊혀져 갔다. 하지만 여전히 그 학교의 수수께끼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몇몇 용감한 영혼들이 학교를 탐험해 보려 했으나 학교에 다녀온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닫았고 그곳에서 겪은 일들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입을 다물며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활동하던 한 아마추어 탐정 동호회가 이 일서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사라진 학생들의 이야기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잊힌 서류들 가운데 기묘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중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점은 수요일 밤이라는 단어였다. 이상하게도 모든 실종 사건은 수요일 밤에 집중되어 있었다. 호기심 많은 한 학생이었던 나는 그 동호회에 합류했고 우리의 목표는 학교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다. 마침내 우리가 그곳을 조사하기로 한 날도 수요일 밤이었다. 다들 각자 손전등과 카메라 그리고 간단한 비상용품을 챙겼다. 과거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저 겁에 질려 돌아왔기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지 몰라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학교는 폐허가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어떤 기이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벽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으며 바닥은 썩어가고 있었다. 밤에는 바람 소리도 으스스하게 들렸다. 우리는 여러 층을 돌아다니며 예전 사건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하의 오래된 문이 우리 시야에 들어왔다. 아무도 열어본 적이 없어 보이는 문이었다. 문을 열자 쿰쿰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내려갔다. 지하는 생각보다 넓었고 오랜 시간 동안 전혀 손길이 닿지 않은 듯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벽에는 무엇인가를 긁어 만든 자국들이 있었고 바닥에는 무엇인가 끌려간 듯한 자국이 선명했다.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방이 아니라 수많은 날짜가 쓰인 벽이었다. 그리고 그 날짜들은 사라진 학생들의 실종 날짜와 일치했다. 이윽고 우리는 바닥에서 기묘한 장식을 발견했다. 정확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그 순간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우리 중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밟았고 그 소리의 모든 것이 갑자기 소리 없이 멈춘 듯했다. 심장의 고동 소리가 온몸을 울렸고 그곳을 빠져나와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 들었다. 결국 우리는 서둘러 그 지하에서 나와 학교를 벗어났다. 그 이후로도 우리는 학교에서의 경험을 되새기며 확신할 수 없었다. 그곳에는 무언가가 혹은 누군가가 여전히 남아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해 수많은 수요일 밤들이 지나갔다. 더 이상의 실종 사건은 없었지만 그곳의 비밀은 여전히 미궁 속에 묻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사라진 자들의 영혼이 학교를 떠돌고 있을 것이라고 수군댔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거기서 우연히 들었던 바람 소리를 잊을 수가 없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 같았다. 우릴 벗어나게 해줘. 그리고 지금도 가끔 그 학교를 생각하면 기묘한 오싹함이 나를 엄습한다. 아무도 그 학교가 왜 그런 비극의 현장이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곳에 남겨진 어떤 끔찍한 것이 여전히 우릴 보고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밤 바쁜 도시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날은 매우 추운 겨울이었고 바람은 차가운 숨결을 내뿜었다. 사람들이 대부분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다. 프로젝트 마감일이 가까워져서 모든 팀원들이 긴장된 상태였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기이하게도 신비한 힘이 느껴졌다. 여보세요? 여기 장례식장인데 바로 와주셔야겠어요.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 중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묻고 싶었지만 달랑 끊어져 버린 전화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다른 팀원들은 이미 지쳤고 나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볼 사이도 없이 내 피백 일로 떠밀려 나왔다. 차가운 바람을 가로질러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도착해서 보니 불빛이라고는 하얀 조명이 비추는 장례식장 입구뿐이었다. 뭔가 기묘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이상한 걱정을 하는 자신이 비정상인 것처럼 느껴졌다.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그곳을 둘러봤다. 고요한 밤, 가끔은 이런 정적이 더욱 스산할 때가 있었다. 문을 밀고 들어가니 장례식장은 의외로 조용했다. 작은 방에만 조명이 켜져 있었고 그곳으로 다가가면서 알 수 없는 서늘함이 나의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방 안에는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는 무표정으로 관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 앞에 노인과는 묘하게도 닫혀 있었다. 절을 해야 할 것만 같은 그 느낌을 억누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아른거렸고 무언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때였다. 방 안의 한 구석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다렸어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는 아는 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내가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첫사랑 수연이었다. 순간 나는 그녀를 차마 바라볼 수 없어 고개를 떨구었다. 그날 이후로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며 목소리 뒤로 짧고 무명한 한숨이 섞였다. 나는 그녀가 어떤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충격이었다.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다. 미안해. 당신에게 이런 모습으로밖에 나타날 수 없어서. 내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그녀는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이제야 우리의 이야기를 끝낼 시간이야. 이 장례식장이 그녀를 위해 마련된 것인지 내가 예측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무언의 요청을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관으로 다가가 그녀를 다시 마주하였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소란 없이 일어나 나갔다. 남은 건 나와 수연뿐.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예전 우리가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러나 그 순간도 잠시 그녀는 사라지고 방 안에는 다시 정적만이 감돌았다. 나는 홀로 남겨진 채 그 장례식장에서 나왔다. 모든 것이 사라진 텅 빈 거리에서 나는 방금 일어난 일이 환상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차가운 겨울밤, 나는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 이후로도 그날의 일은 잊을 수 없었다. 가끔씩 불현듯 떠오르는 그녀의 모습, 그리고 그 의미 모를 장례식장. 모든 것이 어렴풋이 송두리째 스쳐 지나가곤 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종종 장례식장을 지나게 되었고 그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오르곤 했다. 현실과 환각의 경계에서 나는 여전히 그녀와의 인사를 마무리 지은 채 살아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수진이라는 여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항상 호기심이 많고 사람들에게 잘 웃어주는 성격이었지만 그에 걸맞게 무서운 이야기나 신비한 사건들에 대한 관심도 많았습니다. 수진은 친구들과 함께 종종 근처에 있는 오래된 저택이나 폐가를 방문하며 두근거리는 모험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은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습니다. 그 글은 사람들이 잘 몰랐던 마을 외곽의 작은 숲 속에 있는 신비한 귀신의 사당 이야기를 다룬 것이었죠. 그 사당은 귀신들의 안식처,
불리며 수십 년 전부터 많은 사건과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당에 얽힌 전설에 따르면 그곳에 밤에 홀로 들어가면 돌아올 때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 귀신이 모습으로 나올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불타오른 수지는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공유하였고 마침내 그들은 돌아올 수 없는 위험한 도전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튿날 밤 수진과 친구들은 등불 몇 개를 챙겨 어둠이 깔린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 들어가자 예상했던 대로 오래된 돌로 만들어진 사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사당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게 고풍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고 주위를 둘러싼 나무들마저 이상한 기운을 풍기며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간신히 도착한 사당 앞에서 친구들은 날이 밝기 전에 돌아가자는 제안을 했지만 수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고 바로 사당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사당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고 곳곳에 놓인 오래된 제단들이 기이한 문양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문양들을 살펴보던 순간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등불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틈 사이로 서늘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겁에 질려 급히 돌아서려 했지만 사당의 문이 거센 힘에 의해 닫혀버렸습니다. 더욱이 수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제단 앞에 멈춰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진의 몸에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바닥에서 서서히 일어나더니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으스스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친구들은 놀라 소리를 질렀고 각자 문을 열기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무슨 힘인지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는 점점 더 선명해지더니 마침내 수진의 모습을 때닮은 형체로 변해 허공을 부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을 움켜쥔 수진은 갑자기 눈을 뜨더니 친구들에게 이상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고 그러한 그녀의 변화를 목격한 친구들은 함성을 지르며 모든 힘을 다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사당의 문은 갑자기 열렸고 친구들은 얼른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길을 벗어나 마을로 돌아오는 내내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과 함께 다시 그곳을 찾아갔을 땐 수진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마을엔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길을 걷다 보면 누군가 뒤따라오며 기묘한 웃음소리를 흘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말하길 그 모습은 마치 실종된 수진의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 마을은 더 이상 사람들이 쉽게 발을 들이지 않는 금기의 장소가 되었고 그 사당의 전설은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전설과도 같은 수진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을에 영원히 남게 되었고 그날 이후 아무도 그 사당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본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반응을 보였고 누군가는 정말 그런 곳이 존재할까 호기심을 가졌지만 한번 다녀온 사람들은 절대 가선 안 된다고 경고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에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런 공포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하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